자, 2교시 진행해요. 선생님들 지금 어디를 보냐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지금 새로운 출제행을 좀 봐야 되니까 쭉 넘어가서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라는 말이 99쪽에 나와요. 99페이지 한번 봐요. 이 법이 개정된 게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요약집을 좀 빨리 엮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좀 빨리 엮어서 개정 법률을 좀 다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치하는 부분만 열심히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요. 더 이상 뭐 할 거 없고. 자, 여기 한번 봐요.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보면 6번째 뭐가 있냐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있죠. 요거 하고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요, 구역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입안을 해서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고시하는 절차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지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중요해.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지문이 또 맞는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 내용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는 거죠. 이 내용이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은 2015년 1월 6일에 시행이 돼서 2019년이에요.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이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는 이런 법의 규정을 뭐라 그러냐면 일몰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걸 일몰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몰법. 이제 일몰이 된다는 거죠. 해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셋 그대로 씁니다. 선셋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없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지금 2019년이라는 얘기는 내년이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월에 보니까 2달 남겨놓고 출제하기는 좀 그렇겠죠. 출제가 내년에는 안 되겠죠. 거의 확실시 되죠. 그러면 언제 출제가 됐어야 되냐면 15년도에 출제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고 16년도, 17년도까지 해서 출제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고. 근데 올해가 18년이에요. 18년이니까 어떻게 발음이 좀 그렇네. 18년인데 이 18년에는 28년에는 이게 된다 안 된다. 모르는 게 정답이죠? 모른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몰 규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왜 일몰 규정이냐 하는 거야. 이게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응?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내용이야. 박근혜 정부에 와서 제일 처음에 부르짖었던 게 상당히 좋은 내용에서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내용이 기요틴 제도입니다. 기요틴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두대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과감하게 단두대에 올려놓고 규제를 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취지는 일단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을 때 지하자금을 이게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걸 못했죠. 아무튼 이 기요틴 제도 일환으로서 이걸 갖다가 도입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15기, 16기, 17기 때 취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 그리고 내년에는 분명히 안 된다. 올해도 안 될 가능성은 높아요. 50%를 넘어집니다. 일단은 안 될 가능성이. 근데 안 된다라고는 말을 못하지. 만약에 돼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냐고. 녹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녹화되고 있다고. 안 될 가능성은 많다. 근데 이 제도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제도냐 하는 거야. 이 제도는 2003년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죠. 모르겠네. 일본에 있어서 일본에서 들어온 제도예요. 일본의 동경에 가면 롯본기 힐스가 있어요. 롯본기 힐스. 그 다음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가면 미나토 미라이 21지구가 있습니다. 이 미나토 미라이는 일본어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래 항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성공한 사례예요. 이 성공한 동경의 롯본기 힐스하고 미나토 미라이 21지구를 벤치마킹한 게 요겁니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요코하마 이 미나토 미라이 21지구가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여기에 뭐가 있으냐면 미쓰비시 조선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공업지역에 제조업이 아주 발달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70년대를 넘기면서 80년대를 넘기면서 조선업도
우리 대한민국한테 치여요. 우리가 훨씬 수주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중국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값싼 인건비로 해가지고 막 우리가 절반 가격으로 수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미쯔비시 조선사가 막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게 돼요. 예. 자, 그러면서 그 지역의 공업 지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스트벨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공업 지역 활성화 해가지고 거기서 표가 많이 나왔죠. 거기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요. 사람들이 거기 제조업이 이제 침체를 갖다가 겪다 보니까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람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에서는 뭐를 갖다가 하냐면 그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롯본기 힐스와 비나토 미라이입니다. 미라인데, 그러면서 그 지역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숙박, 관광, 문화, 미술관 할 것 없이 놀이시설까지 갖췄어요. 대표적인 성공한 상가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우리도 일본 가신 분들 젊은 세대들은 꼭 여기를 들러봐요. 여기를.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난 거야. 이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제도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보세요. 입지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토지 이용 규제를 갖다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야. 좀 완화하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그 지역을 압축 도시로, 컴팩시티로 만들어냅니다. 관광, 뭐 숙박, 호텔 뭐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관광객들도 많이 있고 다시 그 지역을 북적거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거든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2015년 1월 6일 날에 최초로 도입돼서 시행이 되어지는데, 이게 최초로 이게 지정된 곳이 어디냐? 포항의 동빈, 내양, 해도 수변 지역이라 해서 97,000제곱미터에 최초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언제 지정이 되어지냐면 2015년 11월에 지정이 되어져요. 11월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것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인천 역사에 들어옵니다. 인천 역사에 두 번째 지정이 되어지는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는데, 이건 2016년 7월에 지정이 되어집니다. 7월에. 제가 설명은 이걸 가지고 이해를 시킵니다. 이거 하나 설명을 잘 듣고, 아,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해줘야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 쭉쭉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그렇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른다고. 자, 제가 여기서 인천 역사인데, 인천 역사에 있는 부분이, 이게 누가 땅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 소유 면적이 26,973제곱미터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다가 이게 용도 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거든요. 인천 역사에 있는 부분이. 인천 역사를, 옛날에는 인천역이 아주 수인선해가지고 이게 발달된 이러한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천 역사를 보면 쬐깐해. 우리 뭐 무슨 송정역처럼, 또는 서울역처럼, 또는 동대구역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쬐깐해. 역 자체가 뭐 학교역이나 일로역 그것보다는 조금 크지만이, 너무했지? 비유를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크지만 2층 건물로 쬐깐해요. 그래서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느냐? 현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인천 역사에 있는 이 지역을, 자, 롯본기 힐스나 이런 건물도 떠올려야 돼요. 미라이에 있는 거, 이런 건물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문화, 관광, 호텔, 숙박, 뭐 백화점 할 것 없이, 유통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작은 압축 신시가지를 조성합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적용받고 있는 인천 역사 이 부분은 건폐율을 얼마를 적용받고 있냐면 55에 6657, 60%. 용적률은 100에서부터 50 올라가서 250, 300, 0.500이죠. 250을 받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요? 이걸 적용받는 게 아니고 건폐율은 90%를 적용받습니다. 용적률은 1000%를 적용받아요. 1000%를 적용받아요. 뭐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거냐? 이거에 의해서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이 문화, 관광, 숙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딱 지정되면 해당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있어서 행위자를 적용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는다? 따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 말 이해해요? 그래야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제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다가 다시 한번 북적거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지.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 지역에만 지정한다, 시골에도 지정할 수 있다. 공동화 현상이라는 건 도시 지역 내에서만 나오는 용어야. 시골에 가지고 논 받고, 완전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는데 뭐야 그게.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 지역 안에서만 지정한다고. 자,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서만 지정하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여기에서만 지정하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이런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뭐 할 때 이렇게 들어오기가 좋아요? 정비 사업하면서 이걸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또는 거점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가 좋아요. 이 말 이해 가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이야. 자, 그러면 잘 봐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이와 같은 건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특별한 건축물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지어라 맨날 이런 거 짓잖아.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고. 따라서
이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역을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요. 따라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하는 순간 당해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걸입니다. 내용 이해가요? 자,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지역은 순천만의 갈대숲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어디에? 이렇게 정비하고 거점 육성하는 곳에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내용 이해가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지금 법조문 읽으면서 이해가 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만 이해해주면.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책을 보세요. 자,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긋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써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렇게 써놔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잡아요. 물론 이제 10% 이내에서 변경 들어가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자, 네모 도시지역에서 네모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딱 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점 육성 네모 딱 엮고 자, 따라서요. 입지규제 취소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 도시지역에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정비 또는 거점 육성 도시지역에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죠. 원칙입니다. 자, 1, 2, 3, 4, 5 딱 묶어서 지정대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지정대상 이렇게 써놔요. 자,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긋고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다. 도심 동그라미, 부도심 동그라미, 생활권 중심지역 네모에 걸었습니다. 됐어요? 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이 말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이 말로 바꿨어. OX X다. X. 자, 2번 자, 그래서 1번은 거기다가 써놔요. 뒤에다가 제일 뒤에다가 거점 육성이겠죠? 거점 육성하기 위한 지역들이야. 이런 데 지정한다는 거야. 거점 육성. 자, 2번 봐요. 철도역사 터미널 밑줄 긋습니다.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자, 거점 역할 수행 밑줄 긋고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비 동그라미 해놨어요. 자, 거점 육성 정비 하면은 여기에 뭐를 지정한다? 입지규제 취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밑줄 긋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밑줄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자,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밑줄 긋고 1km 동그라미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선생님들 여기 봅니다. 우리 종로상가 한번 볼까요? 종로상가 보면은 1호선 청량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 수원 가는 거. 자, 3호선 일산 대화부터 시작해서 수서 거쳐서 오금동 가는 거 3호선. 그 다음에 명일상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포항 가는 5호선입니다. 이렇게 된 걸 결절지라 그래요. 요 같은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입니다. 1km에 요 이내에 일부 또는 이 전부에 대해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뭐예요? 거점 육성 써놔야지. 가로 열고 거점 육성 이렇게 써놔요. 써놨어요? 자, 4번 갑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여기는 상업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업지역 X 써놓고 X. 자, 상업지역이다 하면 도심, 부도심 쪽으로 1번으로 올라가니까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 동그라미 치고. 자,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거요. 자, 가로 열고 정비구역에 이게 정비 써놔. 이것도 수복정비입니다. 정비라고 써놓습니다. 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밑줄. 수립하니까 막 개발되는 지역이겠죠? 뭐가 정비되는 지역이죠? 그죠? 수립하지 않는 지역이다 하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보존 목적으로 갈 거고 수립하는 지역이야 됩니다. 자, 요런 데 지정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올라간 프린트물. 자, 올라간 프린트물입니다. 5번 가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밑줄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칩니다.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점 육성 네모에 꺼놓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거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입니다. 자, 2번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 밑줄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정비 동그라미 쳐요. 이런 데 지정할 수 있죠? 자,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밑줄 긋고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밑줄 그어요. 1km 이내 밑줄 위치한 지역입니다. 4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그어요.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자, 5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야죠. 정비지역입니다. 정비.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요, 수립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요? 하는 지역이야 뭐 정비되고 막 이게 뭔가 개발 밀도를 높이니까 입주기 취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5번이 틀렸죠? 예. 자, 됐고 100쪽을 봅니다. 다시 가요. 100쪽 100페이지. 제가 입주기재 취소 구역에서는 중요하다는 것만 조금 이해를 해놓습니다.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의 수립 제일 위에 봤어요? 1번 내용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에는 밑줄 긋고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에는 입주기재 취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밑줄 긋고 1, 2, 3, 4, 5, 6 당 볼까요? 자, 계획의 내용이라고 써놓습니다.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의 내용이죠. 계획의 내용 이렇게 한번 쓰고 계획의 내용 한번 써놨어요? 자, 뭐 건축물에 관한 뭐 용도 뭐 이런 말 나오죠. 건폐율 용도도 들어가 있고 기반시설도 들어가 있고 4번 보세요. 용도적 용도지고 도시공개 시설 및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 밑줄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밑줄고요. 자, 고려사항 등 필요 없고 쭉 밑에 가로 3번 가요. 지정기준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지정기준 봤어요? 자, 여기 밑줄고요. 입주기재 취소 구역 밑줄 2줄. 지정 변경 및 지정 및 변경과 과외 동그라미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 밑줄 2줄. 이 두 가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밑줄 2줄.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주기재 취소 구역과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거 봐요. 입주기재 취소 구역과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내용 됐어요? 중요하다. 따라 시험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떠요. 잘 봐요. 입주기재 취소 구역의 지정은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고 그랬어. OX. X라니까 이것도 이걸로 결정되고 이것도 이걸로 결정되는 거야. 내용 됐어요? 아,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협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죠. 협의에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어놓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써야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밑줄 10일 동그라미 칩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밑줄 걸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요. 이 내용이요. 제가 뭔 얘기 했냐면 이 그림 들어갈 때 지난주에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뜬구스름하게 무조건 30일 이내 의견 제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했었다고 그림책을 보니까. 그러죠? 근데 이것만큼은 30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30일로 바꾸면 안 돼. 아시겠어요? 주무세요들. 자, 동그라미 3번 시도의사 결정. 시도의사 네모 딱 엮어놓고. 자, 입주기재 취소 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시도의사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위에 가요. 이것만 밑줄 긋습니다. 자료에 1번 밑줄이 된 부분에 입주기재 취소 구역 면적의 10% 이내 변경 밑줄 그어요. 아무튼 10% 이내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시도의사가 결정한다. 시도의사 뭐 요 정도만 잡아갑시다. 자, 동그라미 4번 지정 제한 이렇게 나와주죠. 별표 한번 쳐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데 뭐 이해를 못해드려도 한번 들어보긴 하십시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밑줄 긋습니다. 이 법은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주기재 취소 구역의 지정과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다. 쭉 밑줄 그었는데 반드시 입주기재 취소 구역과 계획은 의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토계획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도시개발법에 가면 그림책을 한번 봐요. 그림책에. 자, 그림책 있어요? 그림책에 도시개발법 눈사람 모양이 있죠? 눈사람 모양이 있어요? 그 눈사람 모양이 있는데
그 눈사람 모양에 제가 이렇게 가거든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봐요. 자, 우리 도시관법에 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눈사람 모양을 이렇게 그린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판교 신도시, 이게 계획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해서 구역을 딱 지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가 나온다 해서 제가 포크레인 형태를 이렇게 그리거든. 그래서 시행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행자가 나와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내고, 여기에는 주거지역으로 만들어내고, 여기에는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제가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킨다, 제가 이런 얘기 오늘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고시를 하면, 실시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면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오픈을 딱 시키면 이 내용이 전부 다 자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봐봐. 계획관리지역이 상업지역이 바뀌고,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상업지역에 10층 건물로 지어라. 건폐율 용적률 들어가고 전부 다 지구 단위. 따라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해서 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순간 이것은 저와 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돼서 고시된 걸로 보겠다는 거에 걸립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로 본다. 제가 이렇게 이제 따라서 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걸로 만들겠습니다 해서 오픈을 딱 시키면 이 6가지 내용이 결정 고시된 걸로 보는 거야. 하지만 이것만큼은 결정 고시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별도로 가야 된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네, 그런 내용이야. 자,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수립기준 등 이렇게 나오죠. 자, 별표 딱 치고, 수립기준 별표 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수립기준 등 밑줄 그어놓고 기준에 동그라미 쳐야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준 하면 당분간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까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누가 국장이라고 그래? 어떤 교수가 국장이라고 그래요? 에? 중개사? 홍덕 교수? 잘생긴 사람? 그 인정해? 조광민아?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하면 좀 그렇잖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야? 빨리빨리 해서 알 것 같으면. 이 홍덕 교수 팬이구만 그래. 참말로. 나한테는 사탕 하나 사주고 그냥 내 팬인 것 같이 하더니 뭐. 알고 보니까 조광민한 팬이었어. 아무튼 기준 하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 기준 등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2줄. 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기준 하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 가로 4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나와주죠. 자, 별표 딱 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밑줄 2줄.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밑줄 2줄 그었어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에서의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 자, 이 말 해석 어떻게 하느냐?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자, 이 부분부터 밑줄 따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밑줄. 자, 이거 인천 역사 떠올려야 돼요. 자, 이거 봐, 인천 역사. 제가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잘 봐요. 제2종 일반주거제 행위제한을 적용 안 받는다. 90%, 1000%를 받거든.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는 거예요. 해당 용도지구 행위제한 적용 안 받아. 뭘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행위제한을 받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따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천 역사 떠올려야 돼.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특이한 건축물 들어오죠, 지금?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시겠어요? 별도로 건폐율 용적률 막 이런 걸 정하는 거야.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 자, 가로 5번입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번 적용 배제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1, 2, 3 묶어놓고 적용 배제라고 써야죠. 이걸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및 대조성 기준 밑줄 그어놓고 주택단지 건설 기준이라고 써놓습니다. 주택단지 건설 기준 등 이렇게 써놔요. 요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주택단지 건설 기준 적용하면 여기 봐요. 이렇게 101동, 102동에서 동강 거리도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이걸 적용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출입구 쪽에 이렇게 경비실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는 단지 내 상가도 있어야 돼.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데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배제하겠다. 자, 2번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밑줄 긋고 이걸 적용을 배제하겠다, 완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3번에 미술작품 설치입니다. 미술고요. 우리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우리 각종 이제 주거 용도로 쓰는 이 건축물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는 거나 또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들 이런 시설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술작품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조각상이지. 조각 같은 경우에 어떤 거는 막 이런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게 설치해놓은 게 있잖아. 또는 조각상 사람 모형도 해놓고 우리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만 가더라도 터미널 안에도 이렇게 독서하고 이런 상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이게 미술작품이에요. 우리 설치해놔야 됩니다. 원래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각상 있잖아요. 동상도 있고 동그라미 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이게 미술작품이야. 우리 그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설치 안 해도 괜찮다. 자, 공동심이라는 표현 나와요. 공동심의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줄. 자, 바로 밑에 줄에 있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밑줄, 문화재위원회 밑줄, 세 번째 줄 끝에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 밑줄 긋습니다. 밑줄만 그어요. 자, 밑에 갑니다. 안 봐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3번 의제 별표. 제일 밑에 의제 별표요.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밑줄 그어야죠.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밑줄 걸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특이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게 특별 건축구역에서 들어올 수 있거든. 따라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으로 지정되면 당해 지역은 뭘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 자, 이거 바꾸지면 안 돼요.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나와요. 이건 맨 앞쪽 국토계획법률에 나오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것은 이걸로 지정된 걸로 본다 해야지. 이것을 이걸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따라서 입지가 특별하다로 갈 겁니다. 따라서요. 입지가 특별하다. 입지가 특별하다. 입지가 특별하다.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되면 뭘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 자, 102쪽 갑니다. 102쪽. 한 장 넘겨요. 9번 문제 가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죠.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요? 관리계획이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1번 틀렸고, 2번 시도의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3번 시도의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해제되면 난개발 여지가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구단위 계획과 함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자, 요건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예, 맞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변경을, 수산자원 보호구역 밑줄,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변경을, 시가와 조정구역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국가계획과 연계한,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국가계획과 연계한, 이 말이 빠지면 시도지사입니다.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와 조정구역, 이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자, 103쪽 갑니다. 103쪽. 자, 제4절 그 1번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별표 쳐놓고 또 시험범위. 이게 시험범위인데 이건 뭘로 나오냐면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법이 가중평균한다라는 말로 법이 바뀌었거든.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래놓고 나서부터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 정도는 이 계산 문제가 출제될까? 해마다 나왔던 거거든. 올해는 출제될까 안 될까? 계속 계산 문제가 출제되다가 법이 가중평균한다는 말로 바뀌고 나서 출제가 안 됐어요. 올해는 출제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몰라서 안 돼? 내가 물어볼 거야?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가 꼭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먼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읽어보겠다고요. 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이거 봐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걸쳐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걸쳐 있을 때 되는 거야. 물론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이게 높다면 여기에서 건축행위 하려면 계획관리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려면 준주거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고 하면 되는 거예요. 땅이 높다면 몇천 평 몇만 평씩 되는 거야 이런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평 이하가 되는 거야. 한 10평이 걸쳐 있는 거야. 10평.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33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걸쳐 있으면 어떡할 거냐. 100평 이하짜리가 있으면 한 20평이 걸쳐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땅 걸친 땅 안 살 거니까 상관없다 이러면 안 돼.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 궁금해 진짜? 오, 공부를 좀 하겠다는 열이. 다른 데 가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늘 비가 와서 좀 이렇게 그런가? 굉장히 좀 침체돼 있어 분위기가. 수업 태도가 어떻게 말하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멍 하는 거고. 공법 시간이 수업 태도가 이렇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제가 이거 원칙을 한번 써놓고 책을 한번 읽어보게. 원칙.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이요. 둘 이상의 이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요.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걸치는 경우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이 작은 부분의 이 규모가 작은 부분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물론 상업지역에서는 200평, 660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야, 33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잖아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자 이렇게 나와.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 거고. 왜 가중평균을 하냐면, 왜 이렇게 했겠어?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예를 들어봐. 예전에는 이거였거든. 이게 준주거 지역에 이 땅이 있고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야.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넓은 쪽으로 갔어. 그러면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 70, 용적률 500%라 되는데 이런 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이거 건폐율 40, 용적률 100% 받잖아. 건물도 쬐끈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더 이것보다 작게 만드는 거야. 한 200제곱미터 이렇게 300제곱미터로 분할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넓은 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의 땅이 이 준주거지역 행위자를 증발해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중평균치로 가자 이렇게 바꾼 거야. 이게 뭐 바꾼 이유부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일단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 하자? 가중평균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행위제한은, 기타 건축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하면 무슨 행위제한이다? 건축 행위제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기타 건축 행위제한은 가장 넓은 쪽으로 가요. 가장 넓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넓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이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만 가중평균으로 가지 나머지는 전부 넓은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뭐만 이제 가요? 기타 행위제한에 걸려. 이쪽으로 걸린다고. 예?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고. 이 내용이 나오는 거 한번 봐. 우선 한번 읽어보고. 원칙. 하나의 대지가 네모 딱 엮고, 하나의 대지가 건축물이야. 대지가 이렇게 되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밑줄 330m 동그라미 치하죠. 100평입니다. 다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밑줄,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200평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자, 밑줄 그어야 돼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밑줄 긋습니다. 그마크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자,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밑줄 동그라미 1번. 그마크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2번.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즉 밑줄 그었어요. 밑에 보니까 가중평균한 건폐율 공식이 F1 곱하기 1 플러스 F2 곱하기 2 플러스 F3 곱하기 3 플러스 F4 곱하기 4.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요. 이해는 안 가겠지만. 뭔 말인지. 이거 다른 데서는 빵빵 터지는데 안 웃고 있어. 남들은 안 웃는다 하더라도 나는 한번 웃어보겠다는 의지가 없네. 가중평균한 용적률 이렇게 나오죠? F1 곱하기 1 플러스 F2 곱하기 2.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초점이 안 잡혀도 괜찮아요. 뭘 밑줄 그어 거기. 밑줄 그을 필요도 없어.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봐요. 가중평균한다는 말, 이것부터 잡아야 돼요. 가중평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가중평균한다는 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이걸 지워주세요. 여기까지만 지워요. 이건 놓아두고요.